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올라온 것도 있을 거고 올라오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많이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고민들을 끙끙 앓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미리 짜놓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들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상담을 해볼까 싶은데요. 사실 오늘 시장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시장이죠. 일단 오늘 지수는 0.2% 정도 코스피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 한 0.03% 정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거의 뭐 보합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별로 안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간 종목 대비해서 내려간 종목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429대 430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안 움직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코스닥이 조금 다르죠. 0.03% 정도 이렇게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530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1034개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았다. 사실 실질적인 조정 장세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조정에 좀 가까운 시장이 조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장이 조금 안 좋거나 힘이 없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품절주 또는 신규 상장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신규 상장주라든지 품절주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좀 힘이 없었을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이 좀 힘이 없을 만했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설이 있는데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연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힌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까지 시장이 어떤 베팅을 하려고 하진 않죠. 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야 또는 하지 않을 것이야. 상승 베팅을 하자, 하락 베팅을 하자 이런 식으로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한 발 후퇴해가지고 전부 다 팔아버릴까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미팅에서 뭐 아무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팔기도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윤곽이 좀 드러나야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방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까지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가능성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월요일 전까지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은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저녁에 움직이겠죠. 지금 선물 시장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저녁에 이제는 시작이 될 거고 내일 아침쯤 되면은 뭐 하락이 되어 있든 상승이 되어 있든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 방향을 본다면 이제 월요일 장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좋다라고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좋은 뉴스냐 또는 인하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뉴스나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좋다고 생각할지 아니라고 생각할지를 시장이 판단하게 두어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좋다고 판단하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부양이 조금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으니까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돈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시면은 신용 지금 별로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고 경기가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결국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해서 대출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해봤을 때 돈이 풀려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좀 나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라든가 은행에서 있는 돈들을 빼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하는 것은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도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가 되면은 거의 주식시장이 폭락이 온다거나 정말 많은 위기가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거의 뭐 100이면 100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할 것인가 하면은 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그 투자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좋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닐 것 같고 더군다나 엔캐리 자금들이 최근에 이제 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이번 월요일에 막 폭락이 나오는 사태가 발생이 되기도 했죠. 이런 폭락이 나올 때 엔캐리 자금들이 역시나 유출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지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엔캐리 자금 청산에 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엔캐리 청산들이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글로벌 리스크가 조금 생기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엔캐리가 문제가 아니라 위안화 캐리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이 좀 걱정이고요. 좀 이제 그게 이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아니야 금리를 당장 인하 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한번 발작을 일으켰죠. 다우존스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또 시장이 발작이 일어날까봐 아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어놓을 것 같긴 해요. 뭐 필요하다면 한다라는 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을 거고 금리 인하 없을 겁니다라고 아예 선을 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발작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증시가 저는 어떻게 될 거다 예상하냐면 그냥 쌍바닥 그리로 내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쌍바닥을 자연스럽게 그리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위로 치고 내려갈지 그냥 내려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체크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위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밑으로 좀 조정 들어가는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거고 만약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역시나 조정 들어가는 시기가 조금 일러지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 및 또는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한 시기가 바로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하락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쌍바닥 그린다 하더라도요. 밑으로 폭락이 나와서 저미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악재가 없다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들고 가야 될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사실 어디서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 보면 주가가 좀 빠졌다고 그냥 추가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내 계좌 대비해서 지금 손실률이 좀 발생됐으니까 내가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은 계좌가 좀 망가지시거나 또는 해결이 거의 뭐 처치가 곤란해지는 경우들까지 여러분들이 손을 좀 못 쓰게끔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항상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달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디서 해야 될지를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거든요. 뭐 물론 예상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곽을 조금 잡아놓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전화를 주시거나 상담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잘하는 사람 없다면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종목들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지부터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 올라갈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이 종목을 내가 자꾸 신경을 쓸 것인가 아닌가도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 아실 겁니다. 저는 성격이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아프고 따가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허황된 꿈을 가지고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약간 헛 기다림을 하지 않도록 저는 도와줄 수 있는 조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의 조언을 또 이렇게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서해건설. 뭐라고요? 서희건설. 서희건설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370원에 10%.
건설주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뭐 강연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주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를 장기 투자로 멀리 보고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그건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경기가 좀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물론 수출 기업들은 좋은데 내수 경제에서 내수 기업들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떤 기업이 지금 제일 안 좋나요 하면 건설업종이죠. 그래서 건설업종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서희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GS건설 이런 대기업들은 사실 뭐 영업이익 면에서도 매출 면에서 좀 줄긴 해도 그래도 먹고 살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잘 벌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설주가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사실 이렇게 중견건설업체라든가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사실상 소형건설업체들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게 될 때 건설업황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다른 작은 기업들이 좀 무너지게 되면서 건설업황은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은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거나 또는 투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잠재적인 이제 리스크가 정말 많이 남아 있고 아직 PF 리스크라고 하죠. 부동산 자금 이렇게 뭐 이렇게 PF로 대출해줬던 것들, 빌려줬던 돈들 그거 아직도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고 아파트 분양이 지금 이제 다시 또 붐이 일어나고 또 아파트 시장에 약간 거래가 조금 올라간다라는 그런 요즘 인식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집값 오를 거야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집을 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인하기가 왔을 때 부동산 거의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러니까 증시도 올라가고 그 부동산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이렇게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가까운 과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그때 주식과 부동산이 붐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그때도 주식과 부동산이 굳건하게 좀 버티다가 금리 인하는 2007년부터 하는데 2007년 이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둘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인하기가 왔을 때 단 한 번도 증시가 부동산이 올라간 적이 없는데 왜 어디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을 데이터를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건설업황은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나오거나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어쨌든 1370원에 잘 들어가셔가지고 약수익이든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까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건설업황에서는 손을 떼시는 게 좀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네, 지금 단기 올라올 때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은 질문을 하지만 제가 안 듣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팔까요 하는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듣는데 제가 그런 질문 안 듣고 잘라버리거든요, 말을. 왜냐하면 언제 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서 제가 아예 받질 않고 그냥 말을 잘라버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 팔까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늘 강조하지만 서희건설이 어디까지 갈 거니까 파세요.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기꾼들이. 어디까지 갈 거니까 파세요. 그거 누가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걸 믿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는 웃긴 대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라는 것에 대한 일단 본질적인 가르침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매도는 내 욕심의 크기만큼 매도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만하겠다고 판단하고 팔겠다고 하는 자리가 그냥 매도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욕심이 더 난다면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욕심이 조금 내가 뭐 만족이 좀 된다면 분할 매도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을 매도한 다음에 전부 다 팔아버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분할 매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분할을 하시든 그거는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5분할 하셔도 좋고 3분할 하셔도 좋고 2분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판다면 절반이 될 거고 3분의 1씩 3번 또는 5분의 1씩 5번, 4분의 1씩 4번 이거는 시청자님이 편하게 매도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수익권으로 올라가는 요 시점쯤에서 그 분할 매도라는 거 첫 단계는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매도를 그냥 얘가 더 갈 것 같긴 한데 불구하고 조금은 팔아내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주식을 앞으로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5분의 1 내지 뭐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초입부기 때문에 한 5분의 1 정도만 매도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가 1,6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이번에도 1,6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데 1,600원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족족 뭐 1,500원에서 또는 1,550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600원에 왔을 때 저기를 뚫으면 더 갈 수 있는 거고 못 뚫으면 저기서 못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는 그냥 다 매도한다 생각하고 1,6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는 게 좋겠죠. 대신에 1,600원까지 간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시라.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정말 안 챙기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은 있을 때 챙겨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다른 전문가의 말이라든가 업황이 어떻다, 전망이 어떻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수익을 챙겨내시는 투자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링네트요. 링네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700원에 10%예요. 그렇군요. 자, 뭐 일단 시청자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추가하면서 안 되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네, 듣고 네. 싶어하는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이미. 네. 네, 저는 이거 뭐 다 이제 상담이 제가 이제 연차가 10년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네. 한 번씩 그래요. 아니 좀 그 상담자의 말 좀 들어줘라 하는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요. 다 똑같기 네. 때문에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맨날 뭐 추가 매수 어디 하나요?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언제 올라오나요? 하는데 몰라요. 그거 다 몰라요. 모르니까 안 돼요. 근데 제일 네. 중요한 건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자리가 주가가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중일 때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함부로 건들다가는 위에서 비중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만에 하나 이 3,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위에서 비중이 많아 버리면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비중을 늘리지 않고 추가 매수할 자금을 잘 남겨둔 상태에서 혹여나 이 기업이 4,000원 이하나 3,500원대까지 이렇게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한다면 획기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매수가를 뭐 저기 한 4,000원대까지 낮춰가지고 탈출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차피 물리기 시작을 했다면은 이를 키우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저의 설명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려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그걸 잡으셨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고 만에 하나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거래량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거래량에 따라서 별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갈 때 거래량이 뭔지가 중요한데 그걸 제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보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최소한 300만 주에서 한 400만 주 이상 터진다. 그러면 6,000원에서 7,000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은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래량이 좀 없다. 뭐 한 100만 주도 안 터졌다. 근데 본전 왔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니까 뒷심을 발휘해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거래량이 좀 적으면은 본전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자리고 거래량이 좀 발생되면은 아까 말한 6,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전 상담자랑 똑같습니다. 올라올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냥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할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사실 링네트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AI 쪽으로도 엮이고 뭐 옛날에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클라우드 이런 쪽은 엮이고 했었는데 회사가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네. 이렇게 비싸게 산 게 아니라 저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아래쪽이라고 한 3, 4천 원대 이렇게 잡아 놓는다면 수익이 나기가 너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이상한 데 들어가서 솔직히 일이 꼬여버린 거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세상 살고 있는 어느 날 내가 문득 봤는데 링네트가 4,000원 이하였으면 그때부터 샀으면은 마음이 좀 편하고 수익도 내기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엔 그렇게 네. 했지만 다음번에는 주식을 내가 지금 안 사면 죽는 병이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안 사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right now 지금 당장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고 그렇죠. 지켜보다가 나중에 좋은 자리에 사도 되고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사도 되는데 항상 이상한 자리에 좀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링네트라는 종목을 내가 우연히 어디서 들어가다가 TV를 보다가 뭐 하다가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와 좋아 보이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놔두고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산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그럼요. 주식에 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약간 주식이 너무 열정적으로 주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욕이 부르는 참사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매매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엎질러 오신 물이다 보니까 본전이 올라왔을 때 거래량 보고 거래량이 세면 좀 더 들고 가고 약하면 다 팔아내신 다음에 아래쪽 4,000원대 가깝게 들어가신다면 나쁜 기업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아간다 생각하신다면 기다리는 족족 수익 내기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관점을 좀 잡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금융지주요. 10만 원은 한국금융지주고요. 5%. 10만 원이요? 예, 10만 원은 5%. 엄청 오래돼서 엄청 3년 오래됐네. 넘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한국 금융지주가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는 것 자체는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다른 업종들을 맞추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 기업에 비해서는 되게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맞추기가 어려운 종목이 뭐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예측하기가 아예 거의 진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금융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융주들은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 움직임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한국 금융지주가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코스피가 어떻게 될까요라는 걸 우리가 질문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님도 이제 방송을 뭐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없어요. 생각해보면 별로 없죠, 그죠? 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죠,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죠? 주식 전문가들마다 말이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 좀 다르죠, 차이가 그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네네. 올라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 내려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 여기서 횡보한다 그러고 다 각자가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 지수가 그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만큼이나 이 한국 금융지주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가 더 가면 얘가 가는 거고 지수가 옆으로 가면 얘도 옆으로 가는 거고 지수가 밑으로 가면 얘도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판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는요, 진짜 슈퍼 초고수가 아니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수 예측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지수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금융주들은 결국 우리가 잘 보시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파동에 따라 가지고 물결을 만들듯이 파동이라는 걸 만들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는 파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샀을 때 이득을 보는데 그걸 10만 원에 사셨으니까 이득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 좋은데 이번에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미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얘가 다시 우상향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나 뭐 엄청난 호재가 좀 지수라던가 시장에 경제에 발생되는 게 좋거든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또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게 된다면은 아마 뭐 11만 원대까지도 뭐 갈지 모르죠. 지수가 올라간다면. 근데 지수가 안 간다면 얘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업종을 분석하고 이 기업을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금융주주 돈 잘 버는데요,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빌빌거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랑 상관없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이 기업의 제가 3년 전에 완전 처음 주식할 때 이거 사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처음 주식할 때 대부분 네, 이런 식으로 네. 고점에 사게 되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네, 네.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서 저는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5만 원일 때 사실 추가 매수하면 참 좋았겠지만 저기서 추가 매수하는 건 쉽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기서 추가 매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뿐인 거지 사실 저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지수가 만약에 위로 솟구쳐 올라가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실은 점점 줄어들 거고 뭐 한 9만 원쯤 돼서 타협 보고 매도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9만 원에 팔아도 10% 정도 손실인데 원금 대비해서는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5%가 원금 대비해서 손실 났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은 1억을 투자하고 있을 때 50만 원 정도 손실 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9만 원 정도는 저는 그냥 타협 보고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지수가 안 멈추고 올라가 준다는 가정하에서는 9만 원 정도를 네.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네.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네. 지지난주 이렇게 월요일 보면 막 월요일에 막 폭락 나왔잖아요. 그죠? 지수가. 그때 얘도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가긴 합니다. 저런 식으로 지수가 만약에 빠져가지고 폭락이 나오거나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얘가 한 4,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대라든가 6만 원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럼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좀 생각해봐야 되고 저기는 추가 매수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5만 원은 제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추가 매수 자리지만 여기 다시 한번 내려오는 5만 원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오는 저 추가 매수 기회는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5만 원까지 빠진다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6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지수가 박살났을 때.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네. 이거를 손절을 하고 네. 대왕고래 쪽으로 갈아타면은 어떨지. 대왕고래요? 네네. 그 석유 프로젝트 관련주요? 네네네. 제가 보기엔 3년 전에 매매하시는 스타일이나 지금이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3년 그래요? 전에도 한창 핫했던 종목을 잡으신 거 때문에 지금 3년을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또 네네. 한참 핫하고 한참 많이 올라온 종목을 잡아보겠다라는 건데 3년 동안 발전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을 3년 동안 하셨는데 변한 게 없다?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맞는 것 그런가요? 같은데요. 네, 발전이 있어야죠. 지금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 하시는 것보단 요걸 잘 어루만지는 게 더 그러면- 낫다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9만 원까지 홀딩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9만 원까지인지는요. 9만 원까지는 지수가 올라가면 이야기입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저는 내용 파라다이스 14,700원에 8% 보유하고 있습니다. 14,700원에 8%요. 8%요. 그렇군요. 일단 추가 매수가 궁금할 텐데 안 됩니다. 네. 추가 매수 해도 되는 종목인가요? 라고 한다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파라다이스가 이제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저점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2015년부터 빠지지 않던 자리가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빠지지 않던 자리가 12,000원짜리인데 거기를 지금 무너뜨려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많이 실렸다면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이 확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좀 더 내려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 손절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가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을 절대 안 뚫고 있다 거기가 뚫고 그냥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 아래쪽에 지하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판자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 판자가 빠직하고 무너져가지고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뭐 금방 뭐 몇십 센치 안 돼서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하고 안 다쳤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데 하루 종일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저 밑에가 어디까지 뚫려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이게 바로 지하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근데 파라다이스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가 낫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이 기업이 코로나 때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상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적자가 난다, 손해를 보고 있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면서 영업이익이 매우 많이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이제 뭐 카지노 이런 쪽이기 때문에 경기를 별로 안 타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도박은 경기 상관없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도박을 좀 많이 해요. 재미있는 뭐 경제학에서 나온 연구 뭐 이런 논문 보면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도박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매출은 좋아졌으나 사람들의 인식이 이쪽으로 안 몰리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반도체나 2차 전지로 갔기 때문에 돈이 여기로 안 들어갈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빠져내려갔을 때 어차피 이렇게 시작됐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손절은 이제 늦었다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가만히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좀 멀리 보시고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빠져내려가는 요 타이밍에서 9,000원 내지 한 8,000원까지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흐름상. 그래서 9,000원 내지 8,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쯤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저기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모양을 만드나에 따라 가지고요. 그때까지 실적도 좋고 바닥을 잘 만들어준다면 추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7, 8,000원까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이제 이건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해가지고 잘 어루만지면 손실을 안 내고 나올 수 있는데 중도 포기하면 무조건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종목을 고르신 것 같고 고른 김에 그냥 수익 내고 나와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8,000원 내서 한 7,000원까지 밀린다면은 그때 내려와서 한 6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만 그 자리에서 머물기만 해도 전날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까지 현금은 잘 마련해놓고 잘 기다리는 게 낫겠죠. 이거 추가 매수할 현금을 딴 거 써버리는 그 순간 파라다이스는 그냥 아웃입니다. 그냥 이거는 무조건 손실내서 나와야 돼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창원과 대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역시나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내일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일요일입니다. 모레죠. 일요일은 제가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있는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즘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 개념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알려드리러 갈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그 이야기와 함께 하반기 투자 전략도 같이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은 합병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그 기대감이 이렇게 꺾이자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빠져내려갔을 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이제 주가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주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3년에 한 번씩 꼭 만나는 게 이런 급락이라고 봐요.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한 번씩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만나요. 전문가들도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추가 매수 고민이 되잖아요. 추가 매수는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최소 3개월 동안은 아니 한 2개월 정도까지는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아예 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급락 나온 기준으로 본다면요. 저 8월 초에 급락이 나와가 아직 한 달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섣불러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일단 가능하다면 2달간 해외여행 갔다 오시거나 수면제 드시고 좀 주무시거나 아예 그냥 안 봐야 돼요. 2달간은 그냥 접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주가가 막 엉터리가 되거든요. 내 계좌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사람끼리도 이렇게 뭔가 화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화가 나서 분노에 차올랐을 때 말을 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 번만 해라. 10초만 딱 심호흡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말 실수라던가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은요. 급락이 나오면 화들짝 놀래버리고 그러면서 위기는 기회인데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추가 매수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2주도 안 돼서 추가 매수하는 경우들도 좀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참으신 건 용케 잘 참으셨는데 지금부터 한 달하고도 한 반 정도만 그냥 덮으세요. 이거는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때서야 바닥을 잡아요. 왜냐하면 보통 1차 하락 끝나고 2차 하락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차 하락 때 추가 매수 했다가 2차 하락 나올 때 내가 추가 매수 잘못했네 하면서 망연자실하면서 손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가 엉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1차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주가가 어떤 이유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대응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보통 2달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럼 추가 하락 나오면 어디까지 빠질까? 한 6만 5천 원, 6만 3천 원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낫겠고 비중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도 역시나 셀트리온 제약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뒤에 올라가게 주기만 한다면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언제까지요? 최소 일단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9월 지나서 10월쯤에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때까지 어떻게 움직이든 보지 마세요. 급등 나와도 보지 마세요. 급등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6만 원에 가깝게 밀리면 다시 한번 전화 달라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하반기 엔터주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랑 생각이 좀 다른 분의 이야기였나 봐요. 저는 엔터주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일단 하반기가 엔터주 좋다고 하나요? 사람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고 해석 능력이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예측이 다르죠. 제 예측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엔터주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이 그게 아닌 것뿐인 거지 실제로 진짜로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엔터주가 좋을 거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업황 분석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기업 분석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어떤 분석이 잘못됐고 어떤 분석이 필요 없는 분석이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사람들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이라고 하죠.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건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엔터주 좋다는 것과 별개로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인식 자체가 JYP 엔터는 지금 하락으로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쫙 내려 꽂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야 이건 잡으면은 내 계좌가 반토막 금방 나겠는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남아 도는 돈이 있다면 이 돈은 내가 정말 날려도 되겠다는 돈이 있다면 JYP 엔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도 잘 안 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절할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인식 때문에 기업이 전망이 좋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에요.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흘러가는 모양 자체가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좋아진다. 진짜로 엔터주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신곡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룹들이 등장해서 빌보드에 올라간다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 관련주들 컨텐츠들이 조금 이렇게 해외에서 선방을 해서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또 증가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업될 수는 있겠지만 얘는 그렇게 업될 때 편승되려면은 먼저 하락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셔가지고 하반기에 수익을 내겠다 들어가신 거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잘못된 투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상조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56,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차피 나와줄 거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본전에 가깝게 또는 본전에 가깝게 또는 한 5만 한 9,000원 본전에 가깝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매도하시고 엔터주들은 조금 더 자리 잡을 때 매매하시거나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다가 돌아오시거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 안 잡아서 지금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는 한 4만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정도가 좀 된다면은 저는 그때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때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 자체가 끝났을 때 저는 4만 원짜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종목을 빠르게 가능하시다면 본전 정리하셨다가 하반기 투자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때 하반기를 보고 노려보는 게 좋죠. 만약에 자리 잡는 게 올 하반기까지 다 써버린다면 내년 상반기 노리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자리 안 잡는 종목 좀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잡으면 고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는 본전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조금 더 관망하다가 나중에 들어가자 또는 다른 종목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리온입니다. 다음 상담은 오리온인데요. 94,000원에 비중 30%인데 비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미 비중도 많으시고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도 없는데 여기서 확대를 더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제 투자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납득이 좀 안 되는 투자 방식입니다. 시청자님 투자 방식에서 납득이 되고 나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떨어졌을 때에 대비해서 나는
보험으로 남겨놓는 것이 나의 현금이지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비중을 계속 나가겠다라는 전략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한 종목만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 100%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중 100%를 산다라는 것도 내려갈수록 무겁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 바닥을 대비해서 현금을 자꾸 활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마치 여기가 바닥인 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가 바닥인 거를 어디서 보고 온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닥인 걸 확신하시나요? 어디서 보고 오셨나요? 더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으셨나요? 약속이라도 받았나요? 이 오리온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다 일일이 가서 물어보셨나요? 이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85,000원 이하에서는 절대 손절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85,000원 사세요라는 어떤 확답이라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요, 내가 여기를 가만히 보고 있다면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비중 막 늘리고 싶은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거는 고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저점이라고 보이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어떤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보고 있다 보면 이건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다면 내가 지금 이 금액 산 걸로 돈 벌면 얼마 못 벌 것 같은데 야, 내가 30%인데 만약 1,000만 원에 30%는 3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300만 원인데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11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야, 20% 수익인데 300만 원 갖다 20% 수익 내면 60만 원인데 이거 내가 기다린 거 내외에서 수익이 좀 안 나는데 나머지 600만 여기다 때려 박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지 좀 이렇게 수익도 좀 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예 머릿속으로 망상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로봇처럼 매매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어차피 여기서 1차 매수를 30%나 비중이 들어갔다는 건 비중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은 계획을 짜셔야 돼요. 8만 원이 되었든 7만 5천 원이 되었든 여기 안 떨어지면 난 비중 더 이상 절대로 늘릴 일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올라갈 만한 어떤 흐름의 차트 모양을 많이 분석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진짜로 이거 9만 원 이하로는 안 빠지는 것 같다. 확신이 들었어. 난 여기다가 이제 인생 걸어도 될 것 같다라는 진짜 이렇다 할 만한 확신이 들었을 때 비중을 늘리시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비중을 더 많이 싣게 되면 비중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비중 많이 싣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하고 전화하면 무조건 말싸움합니다. 제가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비중 100% 있는 분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자신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상담해서 뭐 합니까? 그냥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그냥 듣고 싶은 말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 저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더 쉽게 내신다면은 그냥 상담을 그 누구에게도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도 비중으로 충분하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좋은 종목,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엑스게이트 20% 6,500원이요. 20%를 6,500원이요? 예. 혹시 유튜브 우리 저희 이데일리 방송 유튜브 보고 있으신가요? 혹시 보시나요? 아니, 지금 오래됐어요. 7,500원. 아니요. 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이데일리 저희 유튜브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데 송출 중인데 그거 보시냐고요, 혹시?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거기 채팅창이 네. 있는데 거기 채팅창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계실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은 아니지만 유튜브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신규 상장주 몇 년 동안 건들지 말라고 했죠. 자, 여기 하면 이제 채팅에 아마 쭈르륵 올라올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신규 상장주는 몇 년간 건들지 말라고 했나요? 몇 년 동안 바닥 잡는다고 했나요? 몇 년 뒤에 사라고 했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방송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지금 채팅창에 3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못 보고 지금 채팅을 못 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안 올라왔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대부분 알아요. 이제 3년 동안 건들지 말라는 거 알거든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는 3년이 되기까지는요.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몰라요. 이 기업이 얼마나 평가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 기업이 지금이 싼 건지 비싼 건지도 몰라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신제품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야 바닥을 잡기도 하고 3년이 지나야 이제 이 제대로 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저는 그냥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저기 6,5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상장된 지 1년 거의 안 된 시기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2년 차가 들어가는 사이에 떨어지고 있고 만약 여기서 3,000을 깨고 내려간다면 3년 차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저 아래쪽에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신규 기업들을 사게 되면은 신규 상장도 사면은 그냥 산신 분들께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말은요. 빠른 시일 내에 손절하지 않고 빠른 타이밍에 손절하지 않았다면 한 3년은 일단은 무조건 날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날린 게 아니라 시간을 일단 무조건 3년을 날린 거예요. 그냥.
신규 상장주를 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날리신 겁니다. 일단 무조건 날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이나 돼야 대응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신규 상장주는 제가 무조건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께 강조하는 게 제발 좀 누가 추천하든 간에 제 말 좀 믿으세요. 3년 동안에 여러분들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대응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 이상급등 나왔을 때 손절한 거 아니고서는 그냥 3년 뒤에 봅시다. 이건 3년 동안 손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뭐 업종이 어떤지, 업황이 어떤지, 돈 벌고 있는지, 돈 안 벌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3년 동안은 바닥을 못 잡아요. 3년 동안 얘가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를 평가를 받는가를 그때서야 보고 여기가 바닥 즈음이네요라고 해서 그때서야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3년간은 건들지 말고 신규 상장주가 장 안 좋을 때 이렇게 갑자기 이따금씩 막 급등이 나오거든요. 오늘 약간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급등 나올 때 작정하고 손절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냥 3년간 물려 계시면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 어딘가 아래쪽에 2,000원이 되었든 1,5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추가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몇 년 걸린다고요? 3년이요. 네, 2023년 3월에 상장했으니까 2026년 3월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그냥 홀딩 의견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고요. 레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500원에 20%요. 14,500원에 20%요? 예.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들어가셨대요? 그럼 한 지금 1년 넘게 더 돼가는데. 아니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들어가셨냐고요? 아이고.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좀 주가를 해야 될지 버려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일단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내려꽂고 있는 기업을 제가 싸게 사라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싸다고 막 사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흐름 속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갖고 가는 동안에 반등이 조금 있고 하지만 계속 우하향하면서 내려가요, 그냥. 그냥 그렇게 내려가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그냥 본질적인 흐름이에요. 기다리고 하다가 기다리면 계속 내려가요. 예,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 갯벌에서 우리 왜 있잖아요. 갯벌에서 조개캐다가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까? 빠져야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지금 계속 가만히 계셨지? 아이고 많이 빠지셨네. 지금 허리까지 빠지셨네.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 어쩌실러 저러나. 그래도 가만히 계시려고 그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기업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미 일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돕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안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많이 혼내고 많이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벌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전문가 일이 아닙니까 원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사지 마세요라는 걸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거를 안 듣고 많은 사람들은 추가하면서 할까요? 어디에 올라오나요? 이게 궁금한가 봐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기업이 좋아요. 일단 3D 뭐 엑스레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엑스레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의료기기라서 괜찮은데 하락이 멈추지 않아서 7,000원 내지 10,000원 사이쯤에 바닥을 잡을 것 같거든요. 한 6개월 동안 그 정도 라인에서 안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울 게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7,000원에서 10,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지금 매수하신 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투자할 때 안 그러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투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조언을 항상 많이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